면제 체격했어? 웃기지 마.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인든 희애입니다. 월세 전세로 사는 세입자들은 어디까지 수리를 하면 되는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이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서 한 줄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가 나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작성 시에 주의할 점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623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우리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불러요.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를 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항을 또 보면 좋습니다. 민법 626조가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민법 626조에는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이 집을 위해서 세입자가 수리비 등의 돈을 들였다면, 이걸 우리는 필요비, 필요에 의해서 쓰는 돈, 필요비라고 부르는데, 필요비를 들였다면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 조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집을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해줘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맞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에 수리비 등의 비용을 들였다면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우리한테 애매하게 다가오는 거는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책임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임차인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대법원에서 판례를 남겨둔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 수익에 대해서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판례를 남겼거든요. 쉽게 풀어보자면 사소한 거는 임차인, 세입자가 하면 되고, 이거는 진짜 무조건 고쳐야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 없이는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임대인이, 집주인이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월세나 전세나에 따라서 임차인의, 세입자의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되게 얼토당토한 게 되게 많이 퍼진 말인데, 사실은 법적으로 월세랑 전세를 구분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월세는 이렇다, 전세는 이렇다라는 거는 집주인들이 자기 유리하게 끼워 넣친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리할 부분 중에서 주요 설비는 집주인, 임대인의 수리 범위입니다. 여기서 주요 설비라는 거는 큰 대규모의 수선 같은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장에 누수가 있어요. 물이 막 줄줄 새는데 이거를 임차인이 고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천재지변 때문에 갑자기 집이 부서졌어요. 막 일부가 구멍이 크게 났어, 창문이 부서졌어, 이런 것도 집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동파된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다음, 소모품. 이 소모품은 임차인의 수리 범위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간다거나 도어락의 건전지가 다 돼서 건전지를 내 돈 주고 사서 갈았다, 이런 것들은 원래 임차인의 수리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세입자가 잘못해가지고 큰 규모의 수리를 하게 됐다,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세입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책임을 지거나 혹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유난히 보일러에 대해서 분쟁이 되게 많아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혹은 규정으로서 이렇게 딱 박아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년이 기준이에요. 7년 기준으로 보일러가 7년보다 더 오래된 제품이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원래 노화된 거니까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7년 이하로 된 거라면 집주인이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세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소액이라도 세입자도 부담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혹시 애매하다 이럴 때는 집주인이 무조건 돈 내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을 그냥 주지 마시고, 애매하시면 132번이 법률구조공단이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 시리즈 자체가 나 혼자 부동산에 간다잖아요. 실제로 나 혼자 부동산에 처음 가는 경우 혹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계약서를 다들 꼼꼼하게 안 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보는 거는 너무 따지고 드는 그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다 잘 적어주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쾅 찍는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어떤 한 글자가,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문장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혹은 이 법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수리 범위에 대해서 면제,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특별 약관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듣기만 해도 이미 안 될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원치 않게 도장을 찍었든 내가 원하고 도장을 찍었든 도장을 찍은 뒤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또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추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건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면제 특약했어? 웃기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수선은 집주인 네 의무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나도 모르게 도장을 찍었더라도 집주인이 아가씨 도장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큰 규모의 공사도 몇백만 원 들더라도 아가씨가 해야지. 이럴 땐 당당하게 권리를 예치시고 혹시나 그것도 안 되신다면 이런 조항들, 이런 판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찍으면 내가 정말 원치 않게 많은 의무들을 떠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계약서 찍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유용한 영상으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